처음엔 그저 차 한잔 하자는 말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였고, 밖은 추웠으니까 당연히 집으로 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돌아간 뒤 이상하게 집이 낯설어졌어요. 제가 10년 넘게 살던 이 공간이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커튼, 색 바랜 소파, 오래된 식탁보.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전부 초라하게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공간인데 내가 불편한 이 기분이 뭘까요? 71살 윤혜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집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집이 예전 같지 않았던 적 말입니다. 집은 그냥 공간이 아닙니다. 내 삶의 리듬이 숨 쉬는 곳이고 세상에 지친 나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들이는 순간 그 평온함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답을 얻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외로우니까 집에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현실적인 기준, 거절해도 괜찮다는 용기,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집이 다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러분의 공간이 여전히 안식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마음 편하게 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73.2%가 집에서의 평온함이 노년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답했습니다. 71살 되신 윤혜숙 씨, 아파트 13평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째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질 무렵 옛 직장 동료였던 김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그쪽 동네 볼 일 있어서 나왔는데 차 한잔 할까?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도 좋고 마침 집에 괜찮은 녹차도 있었으니까요. 그냥 집으로 오세요. 밖은 춥고 집에서 편하게 차 마셔요. 김 여사는 흔쾌히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표현이 과한 것 같나요? 하지만 윤 씨는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머, 여기 참 아담하네요. 아담하다는 말, 좁다는 뜻이죠. 이 소파 오래됐죠? 추억의 소파네. 오래됐다는 말, 낡았다는 뜻입니다. 김 여사는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집안을 훑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 선반 위 화분, 냉장고에 붙은 자석 하나까지. 그리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언니는 참 검소하게 사네. 나 같으면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검소하게. 그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웃으며 나이 들면 이것도 편해라고 대답했지만 그날 이후로 집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낡은 커튼, 색바랜 방석, 10년 된 식탁보. 분명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판단하는 형 인간은 말이 부드럽습니다. 딱히 나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간 뒤에 내 집이 낯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던 물건들이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사람을 집에 들이면 집이 평가받는 공간이 됩니다. 쉬는 곳이 아니라 채점받는 곳이 되는 거죠. 윤 씨는 그날 이후 한동안 집을 정리했습니다. 커튼을 바꾸고 방석도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끝내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걸 하고 있는 걸까? 당신의 집은 누구의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나요? 박정수 씨 68살. 시골 단독주택에서 삽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저 주말에 그쪽 근처 가는데 하룻밤만 잘 수 있을까요? 호텔 잡기가 애매해서요.
조카는 어릴 때부터 귀여워했던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 와라. 방 하나 비워둘게. 금요일 저녁 조카가 도착했습니다. 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캐리어 2개의 박스까지. 일 때문에 자료가 좀 많아요라며 웃었습니다. 하룻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 되자 조카가 말했습니다. 삼촌, 죄송한데 일요일까지만 더 있어도 될까요? 일정이 조금 밀렸어요. 박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루쯤이야. 일요일 저녁. 조카가 또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미안한데 월요일 오전에 미팅이 하나 생겼어요. 월요일 점심에 출발해도 될까요? 이번에도 박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기가 애매했으니까요. 월요일 점심은 화요일 아침이 되었고, 화요일 아침은 수요일로 이어졌습니다. 조카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떠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실 소파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상회의를 하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고 새벽까지 불을 켜두었습니다. 박 씨는 자기 집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부엌에 나갈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TV를 켤 때도 조카가 일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들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조카가 떠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삼촌 덕분에 일 잘 끝냈어요 라며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한동안 집에서 쉬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숨죽여 살았던 긴장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매너 없는 인간형은 고의가 아닙니다. 그저 일정이 길어진 것뿐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느낌. 이런 사람을 집에 들이면 집이 숙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관리인이 되죠. 박 씨는 조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하룻밤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집은 누구의 일정표에 들어가 있나요? 이명자 씨 75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삽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최 여사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산책도 함께하고 가끔 반찬도 나눠 먹는 사이. 그래서 어느 날 최 여사가 언니 집에 가서 차 한잔하자고 했을 때 이 씨는 흔쾌히 초대했습니다. 집에서 차를 마시다 보면 밖에서는 못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편한 공간에서는 마음도 편해지니까요. 이 씨는 그날 최 여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미묘한 갈등, 며느리와의 조심스러운 거리, 손주를 보고 싶지만 자주 연락하기 어려운 마음. 평소에는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게 며느리 마음 맞추기 참 어렵지 하며 공감도 해주었습니다. 이 씨는 조금 후련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가슴속에 쌓였던 것들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같은 단지에 사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명자 씨, 요즘 아들한테 섭섭한 일 많다며? 며느리랑도 사이가 안 좋다고?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최 여사한테만 했는데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최 여사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단지 안에서 소문처럼 돌았습니다. 물론 최 여사는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그저 명자 씨가 요즘 힘들어해서 걱정이야 정도로 말했겠죠. 하지만 이 씨는 배신감보다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나눈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건 단순히 말이 퍼진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내 공간에서 내 마음을 열어 나눈 이야기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 가공되어 돌아온다는 것. 정보 수집 가형 인간은 악의가 없습니다. 그저 수다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나눈 이야기는 밖에서 나눈 이야기와 무게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을 집에 들이면 집이 취재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소재가 되죠. 이 씨는 그 뒤로 최 여사를 만나도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산책은 함께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당신의 집에서 나눈 이야기는 어디까지 퍼져 있나요? 한성애 씨 69살. 남편과 함께 작은 빌라에 삽니다. 대학 동기였던 송 선배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성희야, 이번에 근처 지나가는데 얼굴 좀 보자. 커피 한잔 하게. 반가웠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사이였으니까요. 집으로 오세요. 밖은 시끄럽고 집에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송 선배는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만큼 옛날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학창시절 추억, 졸업 후 각자의 삶, 자식들 이야기까지.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차를 한 잔 더 따라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송 선배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성희야, 너 혹시 여유 자금 조금 있어? 한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송 선배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괜찮은 투자 건이 하나 있어서. 나도 하고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조심스럽게 소개하거든. 너라면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씨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송 선배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고 안전하다고, 자기도 이미 시작했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사이 아니야. 내가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사이. 그 말이 무거웠습니다. 한 씨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와서 오랜 인연을 이야기하며 호의를 가장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단칼에 자를 수 있을까요? 결국 한 씨는 생각해 볼게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송 선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송 선배가 떠난 뒤 한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찻잔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말하려고 온 건가? 그 계산적인 인간형은 관계를 미천으로 삼습니다. 정, 인연, 추억을 꺼내며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 압박을 더 강하게 만들죠. 이런 사람을 집에 들이면 집이 협상 테이블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거절할 수 없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한 씨는 그 뒤로 송 선배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게 나았습니다. 당신의 집은 누구의 영업 공간이 되어 있나요? 오미선 씨, 72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김 집사는 늘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오 씨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김 집사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취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 남편이 아프다는 이야기, 자기 몸도 여기저기 안 좋다는 이야기. 1시간, 2시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들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손도 잡아주고 힘내세요라는 말도 건넸습니다. 김 집사가 돌아간 뒤 오 씨는 소파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짐을 옮긴 것처럼 어깨가 결렸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밥도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김 집사는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힘든 일이 있어서요.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오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오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김 집사는 늘 고맙다고 했지만 오 씨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듣고 나면 위로했다는 뿌듯함보다 소진되었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감정 토로형 인간은 악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힘듦을 받아주는 사람이 언제나 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집에 들이면 집이 치유 공간이 아니라 소진 공간이 됩니다. 나를 회복시켜야 할 공간에서 오히려 내가 더 지쳐버리는 거죠. 오 씨는 요즘 김 집사를 만나도 밖에서 만납니다. 카페에서 1시간 정도만 이야기하고 헤어집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의 집은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 집에 초대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완전히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외로움도 현실이고 정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공간을, 내 평온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제안입니다. 당신의 삶에 맞는 것만 골라 가져가시면 됩니다. 집이 뭘까요? 침대가 있고,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곳?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은 그 이상입니다. 집은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면을 벗는 곳입니다. 아침에 부스스한 얼굴로 화장실에 가도 괜찮고, 낡은 옷을 입고 소파에 누워도 괜찮고,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창밖을 봐도 괜찮은 곳. 집은 내 삶의 리듬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순서, 커피를 내리는 습관, 저녁에 TV를 켜는 시간. 이 모든 작은 루틴들이 모여서 나를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집에 들이면 그 리듬이 흔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문을 열기 전에 옷부터 챙겨 입게 되고, 화장실 갈 때도 발소리를 조심하게 되고, 평소 먹던 간단한 아침 대신 손님에게 맞춰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내 집에서 내가 손님이 됩니다. 집은 누군가를 위해 열어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집을 성처럼 지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집은 쉽게 열지 않는 곳,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곳, 그만큼 소중한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특별한 공간이라고요. 잠깐만 들를게요. 차 한 잔만 하고 갈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문제는 잠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잠깐은 30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3시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시간의 경계를.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오세요. 4시까지는 시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상대를 쫓아내는 것 같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명확한 시간을 정해주면 상대방도 편합니다. 언제 가야 할지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나도 편합니다. 그 시간 동안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시간의 경계가 없으면 관계가 늘어집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어색해지고 결국 불편해집니다. 경계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2시간을 명확하게 나누는 게 애매하게 4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해야 해서 6시까지만 괜찮아요.
이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지킵니다. 집안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집에 들였다고 해서 집 전체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거실은 열어도 침실은 닫을 수 있습니다. 부엌은 함께 써도 안방은 사적인 공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공간의 경계는 물리적인 선입니다. 문 하나, 커튼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이쪽은 제 방이라 좀 어질러져 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은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간의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집 전체를 열어버리면 나는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어디에 있어도 긴장하게 되고 어디에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공간만이라도 내 영역으로 남겨두면 그곳이 피난처가 됩니다. 힘들 때 잠깐 들어가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그러니 손님이 와도 내 공간은 내 것으로 남겨두세요. 침실 문을 닫아두고 서재 문을 잠가두고 그 공간만큼은 나만의 것으로 지키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겁니다. 손님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나는 필요할 때 안방에 들어가 쉴 수 있습니다. 그게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문 하나가 당신의 평온을 지킵니다. 오늘 집에 좀 들러도 될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응, 그래. 와.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상대가 섭섭해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절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거절하려고 하면 말이 길어지고 변명처럼 들리고 결국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된 거절 문장이 오늘은 집에서 쉬려고 했어요. 다음에 밖에서 만나요.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 집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집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다음에 시간 맞춰서 만나요. 이 문장들은 짧고 명확하고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입니다. 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유를 길게 대지 않는 겁니다. 이유를 길게 대면 상대방은 그 이유를 반박하려 합니다. 집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괜찮아. 나는 신경 안 써. 이렇게 되면 거절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짧고 단호한 문장은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죄책감이 들 겁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 같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 같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거절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킨다는 걸요.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 거절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진짜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연습된 문장이 당신을 살립니다. 집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누군가를 집에 들이기 전에 먼저 밖에서 만나보세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중간 공간에서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겁니다. 중간 공간의 장점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불편하면 1시간 뒤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힘들면 집에 일이 있다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이면 빠져나올 곳이 없습니다. 이미 문을 열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집은 신중해야 합니다. 밖에서 여러 번 만나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뒤에 그때 집으로 들이는 겁니다. 이게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내 공간을 지키는 건 의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밖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집까지 들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밖에서 만나도 편하고 여러 번 만나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집에 들여도 편합니다. 집은 검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카페가 있고
공원이 있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낸 뒤에 천천히 집의 문을 여세요. 중간 공간이 당신의 집을 지킵니다. 외로움은 채우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리운 나이를 살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보며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고, 문득 옛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고, 혼자 밥을 먹을 때 옆자리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다가 평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친 나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안식처이고, 내 삶의 리듬이 살아 숨 쉬는 곳이고, 아무 말 없이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성역입니다. 이른 평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왔다가 떠났고, 어떤 이들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모든 인연이 다 깊어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관계는 카페 한 귀퉁이에서 차 한 잔으로 충분하고, 어떤 관계는 공원 벤치에서 햇살을 쬐며 나누는 짧은 대화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들어 얻는 지혜입니다. 친할수록 집에 들이지 마세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역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친한데 왜 집에 들이면 안 되나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친한 사람이라면 굳이 집까지 들이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오히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게 그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경계를 허물면 어느 순간 그 친밀함이 부담이 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게 되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처럼 말이죠.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 삶을 평가하는 사람, 하룻밤이 일주일이 되는 사람, 내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사람, 관계를 거래로 바꾸는 사람, 그리고 내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 이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내 집에 들이기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가지 지킬 것을 배웠습니다. 집은 나만의 성이라는 것, 시간의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 공간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거절 문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집은 마지막 단계여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정작 나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내 평온을 포기하고, 내 공간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사실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푹 쉬어. 다음에 밖에서 보자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진짜 우정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미 무너진 경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일정 때문에 내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계시거나 한 번 드렸던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경계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 오늘은 어려워라고 말할 때는 목소리가 떨릴 겁니다. 처음 시간을 정해서 초대할 때는 어색할 겁니다. 처음 침실 문을 닫아둘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당신의 집을 지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년을 지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은 지금 누구의 것인가? 정말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일정,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집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라면 축하합니다. 그 평온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직 불편한 무언가가 남아 있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문 하나를 닫는 것부터, 한 문장을 연습하는 것부터, 다음 초대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으면서도 평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경계입니다. 건강한 거리입니다. 집이라는 마지막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내 공간마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 치여 사는 것보다 더 피곤한 건 내 집에서조차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마지막 성입니다. 그 성을 지키세요.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쉬세요.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곳,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곳, 아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 공간에서 온전히 나로 존재하세요. 그게 당신이 평생 일하고, 헌신하고, 살아온 대가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평온한 노년, 편안한 공간, 존중받는 경계,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쉬세요. 그 공간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내일 누군가 집에 들러도 될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말할 수라고 있는 용기를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킬 겁니다. 친할수록 집에 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평온한 성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것이 당신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평온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으면서도 평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경계입니다. 건강한 거리입니다. 집이라는 마지막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내 공간마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 치여 사는 것보다 더 피곤한 건 내 집에서조차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마지막 성입니다. 그 성을 지키세요.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쉬세요.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